월드컵 전 경기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네, 안녕하세요. K리그를 전술적으로 깊게 탐구해보는 시간, 크뷰가 돌아왔습니다. 2023년이 끝나고 2024년이 시작되었지만 크뷰는 계속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시즌을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영상에서도 선수 개인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영상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광주FC의 풀백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주현석 선수입니다. 주현석 선수는 우리가 보통 아는 풀백과는 다르게 확실히 광주FC의 경기력에 기여하는 특성이 있는, 뭔가 특이점이 있는 풀백이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주현석 선수가 어떠한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 풀백인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은 광주가 대구 원정을 떠났을 당시의 영상인데요. 지금 경기 장면은 대구가 롱패스로 공격을 전개했다가 광주FC가 공의 소유권을 따내는 장면이고요. 지금 잠깐 보시게 되면은 주현석 선수의 경우에는 오른쪽 풀백으로서 경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주FC의 경우에는 대구가 롱패스로 공격을 전개했기 때문에 한번 내려앉았다가 이제 최전방으로 다시금 진영을 끌어올려야 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공격 전환을 가져가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때 주현석 선수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측면 공격수였다 보니까 주현석 선수는 공을 가졌을 때 기술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수준을 활용해서, 기술력을 활용해서 드리블을 하는 것에 굉장히 능한데요. 계속해서 크뷰 시간에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드리블이 수비를 벗겨내는 것뿐만이 아니고 공간에 대해서 가져가는 드리블이 있는데 주현석 선수의 경우에는 공간에 대한 드리블을 가로로 합니다. 횡으로 드리블을 해서 상대 라인 자체를, 전체를 자신들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빌드업 과정에 기여를 하는 선수인데요. 지금 또 한번 이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가로 공간으로 드리블을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게 되고 가로로 이제 드리블을 행했기 때문에 대구 선수들을 보게 되면은 1선과 2선 전체가 다 이제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에는 대구 선수들의 경우는 이 경우에는 이제 가져가야 하는 선택지가 둘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을 가지고 있는 주현석 선수에게 전진을 하든지 혹은 공을 가진 주현석 선수가 자신들의 등 뒤로 패스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등 뒤에 옵션을 막던지, 이 상황에서 이제 대구 선수들은 주현석 선수에게 달려들지 않고 자신들의 등 뒤를 지키는 스탠스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을 가져가게 됨으로써 광주FC는 보시는 것처럼 수비였다가 공격으로 전환을 완전히 이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박스 근처에 있다가 진영을 전체적으로 높여놓고 이제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대구를 상대했던 경기입니다. 지금도 공을 가진 주현석 선수가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횡으로 이제 드리블을 전개하고 있고요. 드리블을 행함으로써 다시 한번 대구의 1선 그리고 2선을 자신에게 고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드리블을 안쪽으로 행해서 왔을 경우 순간적으로 두 명을 자신에게 완전히 고정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고정된 수비의 등 뒤에 팀 동료가 열려있기 때문에 해당 팀 동료에게 패스가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두 가지 선택지, 수비 입장에서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공을 가진 선수를 막느냐 혹은 공을 가진 선수가 패스를 할 수 있는 자신의 등 뒤의 옵션을 막느냐, 두 가지 상황이 이제 놓이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구의 수비가 공을 가진 주현석 선수에게 끌려 나왔기 때문에,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등 뒤가 열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패스가 넘어가게 되고 다시 한번 또 패스가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측면에서 2대1로 수적 우위가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주현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해당 높이에 같은 라인에 이미 동료가 두 명이나 있기 때문에 해당 높이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공을 가진 선수에게 끌어들여진 대구 수비의 등 뒤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고정이 된 수비의 등 뒤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공을 이어받음으로써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백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수비 라인 같은 경우에는 공을 가진 선수보다 조금 더 낮은 지점에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수비 라인 자체가 1선과 2선이 공략당한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을 가진 주현석 선수는 전진을 하고요. 전진을 해서 크로스를 시도해서 최종적으로는 피니싱이 이루어져서 득점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현석 선수가 이번에는 울산을 상대하고 있는데 지금도 오른쪽에서 가로로 드리블을 시도하고 있죠. 공간에 대해서 드리블을 가로로 횡으로 하고 있고요.
횡으로 했을 때 지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은 주현석 선수가 가로로 횡으로 드리블을 했기 때문에 울산의 수비 1선을 한 명 달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측면에 공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해당 측면의 공간을 지금은 동료가 나와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조금 더 큰 틀에서 보자면 결국에는 여기서 2대1의 수적 우위가 발생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황을 계속해서 보시게 될 텐데요. 조금 더 이제 긴 호흡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울산의 1선과 2선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광주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날 울산의 경우에는 최전방 투톱이 위치해 있고 나머지 2선 미드필더의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형태를 취하면서 이제 수비 진영을 구축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6번 미드필더 역할을 하는 선수가 계속해서 마크를 단 상태로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쉽게 공을 받아서 돌아설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반면에 이러한 상황을 주현석 선수가 어떻게 타개하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1선을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공이 측면으로 넘어갔는데요. 반면에 지금은 주현석 선수가 중앙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울산의 지금 수비에 대해서 6번 미드필더를 마크하는 수비에 대해서 2대1의 수적 우위가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은 공이 오른쪽 측면에 위치해 있는데 해당 공간으로 이동해서 공을 받기 위해서 주현석 선수가 이동을 했고, 이동을 한 것에 대해서 울산의 수비, 특히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해당 선수가 주현석 선수에게 끌려 나옴으로써 마크를 당하고 있던 6번 미드필더가 자유롭게 놓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골키퍼에게 공이 향했을 때 6번 미드필더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아까랑은 확실히 다르죠. 아까랑은 다르게 6번 미드필더가 공을 받고 돌아설 수 있는 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직접적으로 공을 가지고 횡으로 드리블을 함으로써 팀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팀에 도움을 준 이후에 공이 없어진 상태에서도 변칙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중앙 공간을 활용하는 움직임을 통해서 팀에 이런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주현석 선수의 광주FC에서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주현석 선수의 다른 장점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횡으로 하는 드리블에 워낙 능하고 지금은 횡으로 하는 드리블을 여러 차례 행했기 때문에 울산 수비 같은 경우와 이미 시선을 보시게 되면, 그리고 몸의 방향을 보시게 되면은 전부 다 안쪽으로 하는 드리블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되려 역으로 주현석 선수는 측면 공간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양자태기를 걸 수가 있는 선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현석 선수는 오른발잡이이긴 하지만은 거의 양발잡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왼발을 잘 쓰는 선수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몸의 방향 자체는 안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즉 오른발을 계속해서 활용할 것처럼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수비들의 경우에는 그것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몸의 방향을 틀지 않은 상태에서, 바디 포지션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왼발로 곧바로 측면으로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 것이 주현석 선수의 능력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완전히 수비 같은 경우가 뭐 쉽게 말해서 이제 낚이게 되는 거죠. 몸의 방향으로 바디 포지션을 활용해서 역으로 수비에게 페이크를 걸고 그리고 측면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광주는 다시 한번 또 이제 빌드업을 해놓고 센터백들이 앞을 보고 공격을 전개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지금도 울산을 상대로 한 경기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주현석 선수는 오른쪽 풀백이긴 하지만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있고, 기준점을 봤을 때 페널티 박스 폭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공의 순환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공의 순환에 기여하는 형태를 보게 되면 울산의 1선 선수에 대해서 센터백과 함께 2대1의 수적 우위를 가지고 양자태기를 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선수가 간격으로 봤을 때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을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비 입장에서는 양자태기 2대1의 수적 열세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1선을 넘어선 이후에는 측면 미드필더에 또한 여기서도 양자태기를 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공을 가지고 있던 주현석 선수에게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등 뒤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가 향하는 것을 노출하게 되고요. 그 결과 측면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광주FC입니다. 네, 지금도 보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해당 움직임을 통해서, 해당 상황의 연출을 통해서 광주는 센터백들이 순식간에 하프라인까지 근처까지 올라와서
앞을 보고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확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현석 선수가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나왔을 경우에도 어떠한 활약을 보여주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크게 뭔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디테일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게 되는데 그 디테일에서 왼쪽 측면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13번이죠. 13번인 두현석 선수가 왼쪽 풀백으로 나와 있는데 안쪽 공간으로 이제 많이 좁혀서 거의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백스리에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죠. 그 결과 보게 되면은 제주의 경우에는 이날 이제 4-4-2 대형을 취했는데 4-4-2 대형에서 왼쪽 풀백이었던 주현석 선수를 맞는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 윙어가 안쪽으로 굉장히 좁혀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풀백의 경우에는 윙의 경우에는 풀백이 이제 수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 방어의 개념으로 봤을 때 안쪽으로 좁혀들 수밖에 없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측면에 비교적 굉장히 큰 공간을 노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주현석 선수가 공을 가졌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선 고정되었고 그리고 2선의 경우 완전히 안쪽으로 좁혀들어서 거의 사이드 채널의 경우에는 완전히 열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공간을 그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측면으로 동료가 한 명이 빠져나갔고요. 오른쪽 측면으로 공격이 전개되었다가 이제 왼쪽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이제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선을 빠져나왔고 여기서 공이 한번 걸리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왼쪽으로 측면으로 공격이 전개가 되게 되는데요. 해당 과정을 거침으로써 운동장을 절반으로 잘라 보았을 때 제주는 필드 플레이어 모두 다 오른쪽 측면에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제 공을 가지게 되는 선수를 향해서 시프팅을 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미 밸런스 자체가 무너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왼쪽으로 이제 공이 향했을 경우에는 공을 가진 선수가 우리가 뭐 이제는 많이 쓰는 단어죠. 농구뿐만이 아니고 축구에서도 많이 쓰는데 1대1로 아이솔레이션, 원원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해당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두현석 선수는 단순히 후방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전방에 가담해서 피니싱 할 수 있는 채비를 또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오른쪽 측면에 공이 있다가 왼쪽 측면으로 공격이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수비 간의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해당 공간, 벌어진 사이 공간으로 크로스가 정확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피니싱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강원을 상대로 두현석 선수가 왼쪽 풀백으로 나와 있는데요. 공을 잡게 되고 지금도 강원의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 자신을 마크해야 하는 선수를 끌어들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좁혔기 때문에 끌어들여서 고정이 되자 고정된 수비에 등 뒤에 있던 선수와 2대1 상황을 형성해서 공격을 전개를 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고정된 수비에 등 뒤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주현석 선수는 여전히 이제 강원 수비 2선의 등 뒤에 위치해 있게 되는데요. 해당 상황을 보게 되면은 측면으로 공이 향하게 되는데 이때 공을 받게 되는 선수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여유를 가진 채 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해당 선수를 마크해야 하는 강원의 오른쪽 풀백이 자신의 등 뒤에 있는 주현석 선수에게 고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주현석 선수는 이 상황에서도 잘 보이지는 않지만 공이 없는 상태에서 2대1 상황을 형성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 수비를 자신에게 끌어들임으로써 공을 가진 선수가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게 만들어준 거죠. 네, 그 결과 측면에서 공을 갖고 인스윙 크로스를 하게 되고 골키퍼에게 잡히긴 했지만 위협적인 찬스를 또 한번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광주FC가 공을 순환하는 과정인데요. 왼쪽 풀백이었던 주현석 선수가 지금은 왼쪽 풀백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강원의 1선의 등 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현석 선수가 1선의 등 뒤로 나와서 공을 받고 오른쪽 측면으로 공을 다시 한번 전개시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광주의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의 순환을 가져가게 됩니다. 방금 전 상황을 통해서 또 경기장을 반으로 나눴을 때 강원 수비의 대부분, 즉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오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 결과 왼쪽으로 공이 순환되는 과정에서 특히 1선 같은 경우가 공을 가졌었던 두현석 선수에게 한번 끌려갔다 나온 이유였기 때문에 공을 가지게 되는 이순민 선수가 공간을 통해서 드리블을 할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게 됩니다. 해당 공간을 지금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 결과 이순민 선수가 전진을 하게 되고 1선과 2선까지 넘어서서 측면으로 공이 나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더 좋은 찬스가 나오게 됩니다. 네, 지금도 계속해서 왼쪽 풀백 두현석 선수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공의 소유권 회복한 이후에 중앙 공간에서 안쪽으로 좁혀 있었던 상태에서 공의 소유권을 회복하고 곧바로 수비의 사이, 강원 수비 2선의 사이를 관통해서 패스로 측면으로 공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보시게 되면 엄지성 선수가 1대1을 하게 되는데 대전의 경우가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이 됐다가 다시금 수비로 재전환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4와 지금은 중앙 미드필더 2명만이 정렬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강원 같은 경우 이제 미드필더 2명, 중앙 2명 중 1명이 공을 가진 엄지성 선수에 대해서 더블팀을 가서 2대1의 수적 우위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어지는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공을 가진 선수에 대해서 2대1의 수적 우위는 가져갔지만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부채가 생기게 됩니다. 부채가 생긴 공간은 바로 중앙 미드필더가 있어야 했던 중앙의 공간이 되게 되고 해당 공간을 지금은 활용하는 것이 바로 왼쪽 풀백이었던 두현석 선수인 거죠. 해당 부채로 인해서 두현석 선수는 공을 가지고 크로스까지 가져갈 수가 있었고 그 결과 득점까지 이뤄지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만연하게 보이죠. 중앙 미드필더가 원래 있어야 했던 중앙 공간에서 와서 공을 가진 선수에게 더블팀을 형성했기 때문에 해당 공간적 부채, 수적인 부채가 결국에는 공을 가지게 되는 두현석 선수를 자유롭게 놔두는 결과를 초래했고 공을 가진 두현석 선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측면 공격수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퀄리티가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주FC의 풀백인 두현석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현석 선수는 저희가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풀백은 확실히 아닙니다. 최근 우리가 뭐 프리미어리그로 보자면은 공을 가지고 이 가로로 드리블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아스날의 진첸코 선수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고 반면에 상대의 2선의 등 뒤로 넘어가서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도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토트넘의 이제 페드로 포로와도 약간 비슷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풀백이라는 포지션은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조금 더 틀을 벗어난 공간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포지션 혹은 역할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광주의 경우에는 두현석 선수가 해당 역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잘 수행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 시즌에도 두현석 선수가 어떠한 활약을 풀백으로서 펼쳐 보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서 보신다면 경기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재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